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정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2년에서 5년으로 감형이 되고 또 자격정지 조건을 붙여서 감형이 되면 여러분 이거 납득하시겠습니까? 특히 간첩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고 적성 국가, 적성 조직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적 행위를 했는데 이걸 1심에서 12년 받은 자들을 2심에서 2년에서 5년으로 감형시켜주는 이 재판부의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청주 간첩단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오후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중앙 언론에서는 크게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대전고법의 청주재판부 형사 1부 박은영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충북동지회 소속 손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선고했어요. 또 1심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받은 박모 씨, 고문, 윤모 씨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범죄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심 재판부가 이렇게 감형을 대폭 해줄까?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 2심 재판부입니다. 박은영 부장판사. 충북 동지회 결성 당시에 구성원 수가 4명에 불과했고 이후에도 구성원 숫자는 늘지 않았다.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지휘체계나 통솔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데 간첩들이 뭐 깡패 조직처럼 범죄단체에 드러내놓고 그 활동을 합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판시입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들은 북한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통신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미친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범행 당시 정황과 개별 범행 경위, 공동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서 형을 정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 2심 재판부가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구글링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습니다. 언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김대중 정부 시절이죠. 즉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초기에 특사가 많았습니다. 특별 사면이 많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거나 뭐 전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특별 사면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생긴 거죠. 충청북도 청주시. 왜 충청북도 청주시일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공군 비행장이 있거든요. 이 자들이 주로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F-35 스텔스기를 한국에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F-35 스텔스기를 한국에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주장이죠. 북한 김정일 체제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부터가 이정 행위인 거죠. F-35 스텔스기 도입하면 한국 안보가 더 안전해질 텐데 왜 반대하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왜 가져오냐고요. 자, 이 자들이 주로 이제 보면은 2021년 이 문재인 정권 됩니다. 미국의 군용기 제조사 록히드 마틴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한국 공군에 도입하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기
극망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추진 활동, 뭐 거의 뭐 종북 주사파죠. 뭐 이런 이적 행위가 있어서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의해서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졌습니다. 왜냐 하니까 종편에서 일부 보도되고 메이저 언론사, 공중파 방송사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KBS 투쟁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민노총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KBS에서 기사를 쓴 기자가 없어요. 기사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간첩단 사건은 지상파 메이저 방송사 문재인 정권 때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이슈화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눈치를 볼 수가 있죠. 이거 웃긴 나라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자기 나라에 스텔스 전투기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운동하고 적성단체, 적성국가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는데도 이 나라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는다. 그게 창원 간첩단 사건 실종 사건입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 기사 실종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잘 보도가 되지 않다가 띄엄띄엄 보도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피고인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충북 지역 신문사, 뭐 이런 인터넷 신문사 만들어 가지고 뭐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하는 어떤 뭐 그런 활동하고 지역에 또 출마도 했어요. 출마. 여기도 보면 뭐 손모시 등 뭐 다 출마했어요. 4명 중에 3명이 어디 뭐 정당 같은 걸 결성해 가지고 뭐 출마를 하고. 근데 이 더 고약한 것은 이 자들이 재판을 무려 29개월, 2년 넘게 질질 끌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요. 제주에서 지금 벌어졌던 히읗 한길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변호사 사임계 제출하고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을 질질 끕니다. 그러면 그 도중에 판사가 바뀐다든지 또는 검사가 바뀐다든지, 검사는 지방검찰청 같은 경우는 부장검사는 1년, 현장검사는 2년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2년 넘게 재판을 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 검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장검사 바뀌는 건 기본이고 현장 수사 지휘했던 검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검사가 법률 검토를 다시 한번 쫙 해야 되잖아요. 수사기록 검토. 그렇다 보면 재판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쓰면서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주 간첩단 사건도 29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뭐 구속 뭐 이런 거 다 기간 피해서 버젓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공안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허술하게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지역사회의 안전이 위험받고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 2심 재판부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